에세이 바람난 산바라기 이서연 지음 제1부 머리말과 이야기 하나부터 넷. 오늘은 한 산악인의 백대명산 완등 이야기와 그 곁에서 함께한 아내의 기록을 들려드립니다. 바람난 산바라기의 저자 이서연 작가가 쓴 머리말입니다. 2013년 겨울 태백산에서 시작된 남편의 백대 명산 산행이 2016년 2월 20일 용문산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산을 벗삼아 가슴 속에 산을 간다. 지금 이 순간 그냥. 이런 슬로건을 걸고 산을 향하던 남편이 스스로 한 마음의 약속을 잘 지켜낸 것에 대해 나는 작은 무엇으로 축하해주고 싶었다. 프랑스와 르로리의 꾸빼시의 행복여행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행복은 축하하는 법도 아는 것이다. 남편에게 의미 있는 날을 축하하며 행복 하나 건져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남편과 함께 백대 명산을 모두 동행하지는 못했다. 긴 여정의 이야기를 모두 담지는 못했다. 함께 다독이고 격려했던 시간을 작은 글 잔치처럼 나누고 싶었다. 남편이 제법 산내음을 마음껏 풍겨준 것에 대한 나름의 답례이기도 하다.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 가운데 해발 1500m 이상의 산은 8개, 1000m에서 1500m 사이의 산은 34개다. 500m 이하의 산도 여럿 포함되어 있다. 남편은 말하곤 했다. 산이 높다고 모두 험한 것은 아니고 낮다고 모두 쉬운 것도 아니라고. 높이와 상관없이 만만한 산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백대산의 높이는 평균 973m, 모두 합하면 97,691m가 된다. 남편은 대부분 여러 보우리를 넘어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실제 산행거리는 훨씬 길었다. 대략 16만 킬로미터 정도.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다녀온 거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계획대로 산행을 하지 못한 때도 많았지만 남편은 장애물 경기를 하듯 되도록 짧은 기간에 완주하려고 부지런히 실천했다. 남편은 마치 산에서 행복해질 의무라도 있는 듯 셀 수도 없는 산구비를 삶의 횡간처럼 넘어왔다. 인증사진은 조금 남겼지만 산행기는 쓰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사진과 함께 자세한 산행기를 남긴다. 계절별로, 코스별로 내용도 대부분 비슷하다. 남편은 그런 산행기를 굳이 또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기록을 위한 산행이 아니라 기억을 위한 산행이기 때문이다. 기억에 남으면 마음에 담고 기억나지 않으면 바람에 맡겨두는 것이 좋다고 했다. 영화 헤드윅에는 이런 대사가 있다. 자유로워지려면 자신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남편은 무언가를 하기 위한 산행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산행을 선택했고 그 자유로움을 위해 기록을 포기했다.
백대명산 완 등이 남편의 산행의 끝은 아니다. 이것은 또 다른 산행을 위한 잠시의 숨 고르기일 뿐. 가보지 못한 산을 더 찾을 것이고 무릎이 허락하는 한 산행은 계속될 것이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정리해야 한다. 목표를 향해 걸어온 시간에 의미를 부여해보는 일은 또 다른 계획과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남편은 산행기를 마음에만 담아두려 했지만 나는 남편이 등산을 좋아하게 된 사연과 산행에 얽힌 이야기들을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남겨보기로 했다. 풍류를 즐기던 우리 선조들도 산을 오르내리며 많은 기행문을 남겼다. 오늘날 우리는 그 기록을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여행 정보를 담은 책과 지역의 산길과 풍속, 역사 문화를 담은 출판물도 넘쳐난다. 기행문 형식보다는 우리 부부만의 산행 경험을 내 감상 위주로 담았다. 사실 몇 편의 이야기를 산에 미친 남자, 산에 미친 여자라는 제목으로 프린트해 남편의 빅대 명산 완등날 지인들과 나눈 적이 있다. 그때는 이 글의 줄거리 정도였다. 그래서인지 에피타이저만 내놓고 메인 음식을 만들다만 느낌이 남았다. 틈틈이 하산하는 마음으로 남은 이야기를 더 써보았다. 사는이 행복했던 산바라기 남자 덕분에 나는 글을 쓰며 행복했다. 이 이야기가 오늘도 산에 희미한 발자국 하나씩 남기는 분들과 그 발자국을 마음으로 따라가는 분들에게 작은 미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외도를 시작한 남편. 산책하듯 외도를 시작한 남편에게서 어느 날부터 푸른 향기가 났다. 누구나 한 번쯤은 외도를 꿈꾸지 않을까 싶다. 남편이 선택한 외도는 산과의 사랑이었다. 산은 현재 1800만 산악인들의 사랑에 몽사를 치르고 있다. 남편이 산과 사랑에 빠진 것이 독특할 일도 엄청난 외도도 아니다. 어쩌면 남들이 다 하는 흔한 사랑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런 남편에게서 마치 사춘기 소년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벗어나 산사나이로 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편은 20년간 걷잡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남자였다. 본인도 자백했지만 남편의 어릴 적 지인들 증언에 의하면 10대에도 사춘기가 심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와 결혼하고 싶었던 1년간의 연애기, 그때는 폭포 같은 성격을 어디에 감췄었는지 호수처럼 부드럽고 섬세한 선수였다만 빼고 50대가 되도록 수십 년간 사춘기가 아니었나 싶다. 내가 본 남편의 제2 사춘기는 아기를 낳은 후 1년 뒤부터였다. 아기는 세상을 향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건만 남편은 사춘기처럼 무엇인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남편을 아는 사람들은 남편의 성격을 아는 터라 놀라울 일이 아닌 듯 보였다. 남편의 그런 면에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된 후에 한 일이라 충격이 컸다. 남편의 성격은 예상할 수 없는 폭발물 같았다. 독특한 성격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이 많았다. 정말 이 사람과 평생 같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결혼 생활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아, 이게 결혼의 현실이라는 것이고 부부의 위기라는 것일까? 부부 사이의 애정이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완전히 역겨워지고 나서 겨우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긴 한데 꼭 그래야만 하는 걸까? 누구와 의논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오로지 내 아들의 아버지임을 하나 붙들고 살았다. 그런 남편에게 변화가 조금 생긴 건 몇 년 전 내가 병을 앓았을 때였다. 남편은 혹시 자신이 병을 만들어준 것은 아닌가 하는 약간의 자책감을 가졌던 것 같다. 사실 남편이 자책할 필요도 없고 본래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성격이 아니라서 남편에게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다. 내 상황을 이용해 남편을 조종할 만큼 얕은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도 남편의 변화가 흥미로웠다. 그러더니 더 큰 변화가 나타났다. 평소 산을 자주 가긴 했어도 산책 정도로 즐기던 사람이다. 그런데 100대 명산을 목표로 산행을 해봐야겠다고 했다. 나는 꼼꼼하면서도 때로는 무모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남편의 성향을 알기에 우려가 앞섰으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야 인생에 해볼 만한 즐거운 도전 아닐까 싶었다. 뚜렷하게 말릴 이유도 없었고 걱정한다고 해서 결심을 중단할 사람도 아니기에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산이 남편에게 무슨 조화를 부린 것일까? 업무에 있어서는 원칙이 우선이라는 소신을 지키려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서도 뚝심 있게 기지를 발휘하지만 내게는 입버릇처럼 세상사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 은둔하겠다는 심정을 툭툭 던지곤 했다. 그때마다 노심초사하는 날들이 많았다. 그런데 산의 눈짓, 손짓에 마음을 풀고 다니면서 산바라기가 된 남편은 그런 심정을 조금씩 내려놓은 모습이 보였다. 나에겐 보이지 않은 또 다른 무엇으로 산과 사랑에 빠진 것일까? 눈치채지 못한 남편 속마음에 어떤 사랑이 스미고 있는 것일까? 남편에게서 조금씩 푸른 향기가 느껴졌다. 산이 남편에게 제대로 헌신적 애무를 해주는구나 싶었다.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자꾸 내 곁을 비우는 걸 색안경만 끼고 볼 일은 아닌 듯 했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야 할 때가 있고 묵은 공간에 신선한 기운이 돌게 하려면 그 공간이 비워져야 할 때도 있듯 오래전 인디언들은 홀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다고 여겨 아이들을 키울 때 자주 평원이나 삼림으로 들어가 홀로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한다. 문명을 발달시킨 사람들은 그런 인디언들의 삶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보았지만 현재는 자연 앞에서 겸허함을 배운 사람에 비해
자연과 멀어져 문명화된 사람은 문명화의 속도만큼 순수의 빛을 잃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남편의 변화는 그 순수의 빛을 되찾는 노력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싶다. 만화가 이현세 화백은 호기심이 없다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 말대로 이제 남편의 인생이 제대로 되려는지 늦게나마 푸른 인생에 호기심을 발현한 남편의 변화가 흥미로웠다. 그러면서 점차 나도 그의 외도를 돕는 친구가 되고 있었다. 남편의 친구가 되면서 내게도 변화가 생겼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내는 젊은 남편에게 있어서는 여주인공이고 중년의 남편에게는 친구, 노년의 남편에게는 유모라고 표현했다. 이 말에 웃다가 내가 친구와 유모의 중간 단계 정도의 역할을 한다면 다시 남편의 여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또한 착각이라고 웃는 이들이 있지만 살면서 이 정도의 착각도 하지 않는다면 제정신으로만 온전히 해로할 부부가 얼마나 될까? 착각으로 시작된 친구 역할이 썩 편한 건 아니었다. 좋은 친구가 되려는 욕심, 혹은 친구가 아니라 유모 역할을 더 치중해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는지 모른다. 그러나 남편을 친구로 지켜보니 그의 역마살이나 외도가 인생의 에너지원이 되고 있음이 보였다. 그 덕을 함께 사는 내가 좀 보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친구이자 동반자이니까. 이야기 2. 생애 환풍구를 찾는 사람들. 산에서 생애 환풍구를 찾는 이들이 또 다른 인산을 이루고 있다. 평소 산을 좋아하는 남편이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 완등을 목표로 산행을 계획한 것은 불과 2년밖에 안 됐다. 무엇이 명산의 표준이라 할 수 없지만 산림청 선정산으로 계획한 것은 상업적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선정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부 산은 2~3번 가기도 했다.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 편집 과정에서 사라져 인증을 위해 다시 올라간 산도 몇 개 된다. 남편은 산악회 버스를 이용하거나 나와 함께 자가용을 이용하기도 하며 친한 친구들과 함께 산행을 했다. 산악회 버스 이용의 장점은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라는 점과 편리성이다. 산은 올랐던 길로 내려올 때도 있지만 몇 개의 봉우리를 거치면서 올라간 길과 하산하는 길이 다를 수 있다. 자가용을 이용하면 올랐던 길로 다시 하산해야 하지만 산악회 버스는 시간에 맞추어 하산길에 대기하므로 편리하다. 전봉산, 황장산, 대암산 같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개인적으로 가기 어려운 산을 갈 때 이용하기 좋다. 다만 산악회 버스는 동행자를 모아야 움직이므로 간혹 예약자가 적으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엔 이름난 산을 반복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남편은 가고 싶은 산이 상품으로 나온 산악회를 찾아야 했다. 그 때문에 남편은 5~6개의 산악회에 가입하여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100대 명산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10개 이상의 산악회를 이용하기도 한다. 산악회 버스의 문제는 비좁은 좌석이다. 새벽 일찍 일어나 버스가 대기된 곳으로 가 좁고 불편한 자리에서 쪽잠을 자며 간다. 남편은 옆자리에 여성이 앉으면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긴장해야 하고 남자가 앉으면 특유의 땀 냄새를 감당해야 하거나 덩치가 큰 사람이 앉을 경우 자리가 비좁아져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난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가 가장 곤혹이었다고 한다. 요즘 관광버스는 대부분 동률이라 창문을 열 수도 없으니 그 자체가 그야말로 고역이었을 것이다. 추운 겨울, 히터가 고장난 버스에서 추위로 고생한 적도 있다. 지나고 나면 이 또한 추억이고 그런 불편 정도는 감수하는 게 또한 단체 활동일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버스를 산악인들이 이용하는지는 모르겠다. 산악회에서 직접 버스를 구입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전세를 내어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인산을 이루는 우리나라엔 간혹 문제가 있어도 산악회 버스 영업은 증가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다. 남편이 나와 함께 갈 때는 버스도 이용했지만 주로 자가용을 이용했다. 자동차를 주차장에 놓고 산행을 하기 때문에 올라갔던 코스로 다시 내려와야 하는 단점이 있다. 남편이 능선을 다 넘어 다른 지역으로 하산하더라도 산사만 들른 내가 중간에 하산해서 차를 대기할 수 있을 때는 자가용을 이용한다. 둘이 움직이는 것이라서 산악회 회비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우리 차는 LPG 차량이다. 자가용을 이용하면 편안한 시간에 출발할 수 있고 산행 코스도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주변 문화 유적지도 돌아보고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 버스는 버스대로, 기차는 기차대로, 자가용은 자가용대로 이용에 따라 편리와 가치가 있다. 남편은 혼자 산행할 땐 간식을 잘 챙겨 먹지도 대화도 거의 하지 않지만 자동차에 음식을 싣고 가면 간혹 적당한 맛집을 찾지 못하더라도 여유가 있고 산행 후 드라이브를 즐기며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어 좋아한다. 남편은 배낭을 메고 산으로 들어가는 순간엔 말이 없다. 그런데 배낭을 풀고 나면 마치 학교에서 돌아온 초등학생처럼 산에서 있었던 얘기를 반복한다. 물론 내 얘기도 들어준다. 간혹 남편은 내 얘기에 빠져 내비게이션이나 도로 이정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도로로 들어가기도 한다. 우린 그런 허술함으로 추억을 만들며 평소 지나쳤던 소소한 얘기를 나눈다. 남편이 일반 대중교통과 친구의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는 울릉도와 제주도에 갔을 때다. 남편의 절친들이 100대 명산을 완등하려는 친구를 위해 자신들의 휴가를 기꺼이 시간을 내어 동참해 주었다.
남편이 처음 이 계획을 말했을 때의 모습은 마치 성지를 찾아다니는 순례자가 같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천천히 여유 있게 산의 아름다움을 채우려는 영혼의 자세였다. 그러나 직장의 연차, 월차를 비롯하여 모든 휴일을 다 사는 계획에 맞추어 놓고 밤과 새벽을 동원해 시간과 노력, 돈과 정성을 쏟아붓는 모습이 점점 많아지면서 갈수록 호랑이처럼 변했다. 호랑이는 들판에서 살지 않는다. 남편은 들판에 살지 못하는 호랑이처럼 산을 찾아다녔다. 정말 산과 사랑에 빠진 호랑이가 된 게 아닌가. 눈치껏 남편의 외도를 지켜봐야 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찾는 건 본능이다. 인디언들은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 자연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아낌없이 썼다. 산을 찾는 이들이 많아진 것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산에 몰리고 있다. 그런 산에서 고요한 자신과 만나고 정령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과연 내 남편은 얼마나 산에서 자신의 내면과 만나고 올까 궁금했다. 계획적이든 우연이든 절실함이든 유유자적함이든 마지막 환풍구를 찾듯 산을 향해 등산화 끈을 묶는 이들의 행렬 속으로 사라지는 남편이 어떤 변수를 들고 나타날지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사람은 내가 본 만물 중에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유형이라고 규정 지을 수 없을 만큼, 그러니 사람마다 살면서 갖게 된 속사정도 겹겹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행은 사람마다 다르게 찌든 일상의 비늘을 털어내는데 좋은 습관을 갖게 한다. 나는 이것을 숲에서 샤워하면 얻게 되는 정화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숲 샤워 맛에 중독된 남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이야기 셋. 진짜 산악인? 누구나 산을 가지만 산을 알기까지는 누구나 산악인이라 말하기 어렵다. 외로운 산호랑이로 변신하고 싶었는지, 그런 바람으로 산바라기가 되었기 때문인지, 어느 날 남편이 난 산악인이야 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했다. 마치 누군가가 보안관 배지처럼 산악인이라는 배지를 가슴에 달아준 것처럼 무척 자부심과 긍지 어린 말투였다. 순간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훌륭한 여자의 자세를 내려놓고 산악인은 벼슬이 아니야 라고 냉정하게 말해버렸다. 흠칫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정도의 기가 꺾일 사람은 아니다. 산악인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남편의 유치한 말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어문길 대장이 명예 배지라도 주셨나? 산에 6번 다녔다고 산악인으로 대하라니 하려다 약간 말을 바꿔 공격했다. 그럼 진짜 산악인다운 모습을 보여줘. 당신이 생각하는 산악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것에 내가 감동받았으면 좋겠어. 그럼 그때 내가 당신을 진짜 산악인으로 인정할게. 이런 유치한 언쟁은 남편이 되게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산에 가려는 날 일어난다. 백대 명산을 언제까지 꼭 완등해야 한다는 숙제도 필수 요건도 목숨 건 약속도 아니건만 남편이 굳은 날 험한 밤 산행까지 강행할 때가 있다. 어문길 대장 같은 전문 산악인들도 산은 항상 경외스러운 존재라며 늘 조심스러워한다. 전문가일수록 산을 연구하고 간다. 남편에게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가고 싶어도 잠시 참을 수 있어야 산을 진짜 사랑하는 것 아니겠냐고 묻곤 한다. 그럴 때마다 방수 재킷과 신발, 우비만 준비하면 별 문제 없어. 난 산악인이야 하며 집을 나선다. 나도 대학 때 덕유산 8시간 산행을 청바지에 우비 하나 걸치고 간 적이 있다. 그 시절엔 제대로 된 등산복을 갖춰 입고 산행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 젖어가는 운동화를 신고 미끄러운 길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올랐지만 우비에 떨어지는 빗소리, 발밑에 깔린 구름들, 빗물에 젖은 공기 내음, 빗물에 젖은 채 미소 짓는 순박한 원추리 꽃들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산에서 비에 젖어보는 맛, 비에 섞인 산 내음을 맡아보는 경험, 참 괜찮다. 복설이 쏟아진 날의 산행에선 신세계를 만난다. 남편 없이 내 지인들과 태백산에 갔을 때였다. 일기예보에 눈 소식이 없었는데 산사에서 하루 자고 새벽에 일어나니 무릎까지 눈이 쌓였다. 11월 첫눈치고는 제법 많은 눈이었다. 다행히 아들이 스카우트에서 사용했던 판초를 갖고 간 덕에 짊어진 배낭까지 덮고 약간의 바람은 막을 수 있었다. 그래도 천재단 오르는 길에선 거친 눈보라에 한치 앞을 볼 수 없었고 얼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살갗에 꽂히는 눈발은 심장까지 뚫을 듯 했다. 암자에서 아이젠을 구했지만 스패츠가 없어서 무릎 아래는 얼음덩이가 되었다. 설경에 환호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눈에 누워버리고 눈을 핑계 삼아 며칠간 그냥 그대로 태백산에 갇혀버리고 싶었다. 그 맛을 내가 알기에 남편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색다른 즐거움을 찾아 떠나고 싶어 할 때면 배낭에 초콜릿을 넣어주며 잘 다녀오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을 산악인이라 부를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 등산을 즐기거나 잘하는 사람을 산악인이라 부른다. 반드시 정상을 가는 사람, 암벽 등반까지 완벽하게 하는 사람, 하루라도 산에 가지 않으면 병이 나는 사람만을 산악인이라 하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산악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려면 영혼을 바쳐 산에 빠진 사람을 일컫는 것처럼 여겨진다. 난 산에 가지 않으면 미쳐버리는 사람, 언제라도 산에 오를 준비가 된 사람이 산악인이 아니라 가끔 산을 즐기더라도 산을 제대로 알고 산 그대로
산이 품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가슴에 담는 사람을 산악인이라고 말하고 싶다. 산에 가는 사람에게 왜 가느냐고 물으면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24년 에베레스트에서 생을 마감한 조지 말로리라는 산악인이 남긴 말 외에 다른 명답은 아직 없는 것 같다. 왜 정상에 올라가느냐고 물으면 내려오기 위해 올라간다고 한다. 산을 왜 좋아하냐고 물으면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한다. 답이 없는 질문, 질문할 필요가 없는 답이 아닌가 싶다.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산이 있어서 산에 가고, 산이 좋아서 가고, 산이 아름답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늘 산이 아름다운 것 아니냐는 논리가 쳇바퀴 돌듯 돈다. 그런 가운데 신압으로 사는 현재 만인의 연인이 되었고, 만인의 연인답게 인기가 높다. 산과 사랑에 빠진 남편을 관찰해 보았다.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 난 당신에 있는 그대로가 좋아 라는 대사처럼 산에 가는 사람은 산 그대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아직도 산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산을 아름다운 애인처럼 가꾸고 사랑하지 않고 아무렇게 대해도 참아주는 집사람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젠 집사람도 함부로 대하다간 큰 코 다치는 시대다. 산도 함부로 대하면 자신에게 해가 될 뿐임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다. 애인이 늘 젊고 아름답길 원한다면 산에 함부로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으면 한다. 이야기 내 산이 주는 삶의 응원가. 쉼 산이 주는 삶의 응원가. 연습 없는 삶에 지친 이들에겐 이 응원가가 묘약이다. 남편은 결혼 후 등산을 시작했다. 20대부터 등산을 좋아했던 산악인이 아니었다. 간혹 취미로 산을 다니다가 50대에 들어서면서 건강을 위한 운동 겸 산을 자주 다니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산악회에서 백두대간, 지리산을 종주하는 사람, 백대 명산, 완등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목적 있는 산행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산의 아름다움이 좋아서 다니던 사람이 산이 사랑스러워 다니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외도가 시작되었다. 이런 외도는 중년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건강뿐 아니라 인내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고 자신감과 새로운 활기를 갖는데 큰 도움이 된다. 남편은 산행을 하면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일주일에 4, 5회 마시고 들어오던 음주가 주 한두 회로 줄어들었다. 술을 덜 마시고 집밥을 먹는 횟수가 늘고 운동량이 많아지면서 뱃살도 없어졌다. 머리카락은 유전적으로 젊은 나이부터 은발이지만 아직 군살 없는 몸매를 갖고 있다. 근력이 강해지고 건강하다 보니 표정도 밝아지고 생활에 활기가 생겼다.
역사와 문화를 보는 시각과 상식도 달라져서 대화의 소재도 다양해졌고, 무엇보다 단순히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산의 성품을 담고자 노력하는 면이 보였다. 그런 면에서 좋은 취미를 갖고 변하고 있는 게 고마웠다. 티베트 불교교파 카교파의 창시자에게는 좋은 스승이 있었다. 그 스승이 제자에게 준 6가지 가르침이 유명하다. 첫째, 이미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둘째,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상상하지 말라. 셋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말라. 넷째, 어떤 것도 탐구하거나 머리로 헤아리지 말라. 다섯째,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조작하거나 만들어내지 말라. 여섯째, 그저 쉬라였다.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있는 것도 오지 않은 미래를 그려보는 것도 헛된 망상이다. 과거와 비교하며 경험하지 않은 미래까지 들먹이며 현재에 끼어 있는 것 역시 망상이다. 만들어내지 말고 쉬라는 가르침이 참 명쾌하다. 산은 말없이 그 가르침을 주는 도량이다. 들머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망상을 벗고 몸과 마음이 쉬는 세계로 들어간다. 남편이 그런 산에서 몸과 마음을 쉬고 오기에 산이 고맙다. 남편은 부부와 가족이 함께 다니는 것을 보고는 종종 내게도 함께 다니자고 권하곤 했다. 아들이 군에 간 후엔 더욱 적극적으로 권유 중이다. 부부가 함께 같은 목표를 갖고 산행하는 것은 매우 건강하고 행복한 일이다. 직장 일이 규칙적이고 집일 정도는 훌훌 털고 산부터 오를 수 있는 남편과는 달리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살림하는 내 입장에서는 남편처럼 스케줄을 산행에 다 맞출 수가 없다.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중에 이런 대사가 있다. 시가 삶이 되고 삶이 시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 시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쳐서는 안 돼. 시를 쓰는 이유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야. 시라는 단어에 산을 적용하면 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쳐서는 안 돼. 산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가는 거야. 내 상원이 잘 표현된 대사다. 우리는 똑같이 산을 좋아하지만 즐기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 산을 좋아한다고 해서 산을 좋아하는 방법과 스타일까지 같을 수는 없다. 북한산, 설악산, 월악산 같은 스타일의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지리산, 무등산, 덕유산 같은 스타일의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산 능선을 따라 보물이를 다 완주하는 산행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암벽 타기만 즐기는 사람이 있고 매번 정상을 오르지 않아도 산 야초, 바위, 나무, 꽃, 곤충, 계곡 등 구석구석 산의 틈새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산행이 즐거운 사람도 있다. 산에 가는 이유도 산을 즐기는 방법도 산을 좋아하는 스타일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남편이 100대 명산 완등을 목표로 산행을 시작한 후 평소 산을 즐기는 스타일과 많이 달라진 게 살짝 아쉽다. 남편이 함께하자는 그 목표에 동참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다. 남편의 바람만큼은 아니어도 함께 가자고 하는 산은 되도록 동행했다. 남편의 등산 스타일도 더 많이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었고 이 글 소재도 얻었다. 무엇보다 내게 필요한 쉼을 얻었다. 그러고 보니 산은 남편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선물을 줬다. 남편의 질풍노도와 같은 성질이 산에서 모두 정화되어 온전히 산을 닮은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한 번 더 백대산을 올라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 예전과 다른 푸른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내게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점을 소재로 글을 쓰고 있으니 아무래도 산은 겉으론 남편에 속으론 나를 더 사랑하는지도 모르겠다.